항상 밝고 애교가 많았던 둘째 딸. 그녀가 결혼 1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들 품에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살했다고 데려가라 이러더라고. 무릎 꿇고 빌어. 너는 사과하는 행동이 덜 됐어. 비극으로 끝나버린 신혼. 아무도 몰랐던 남편의 수상한 정황들. 아내를 향한 남편의 폭언과 욕설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부간에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정서적 가스라이팅의 일부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는 가족들. 그녀는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걸까? 딸의 휴대전화에 숨겨진 비밀을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네 식구의 막내딸이었다는 지영 씨. 자식으로서는 하나 뭘 할 게 없었습니다. 칭찬할 일만 있지 자식으로서는. 밝고 그냥 명량했어요. 되게 쾌활하고. 막내딸은 어느덧 훌쩍 자라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됐고 28살 그해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을 봤을 때는 동생을 되게 막 생각해주는 희연아 공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절하고 사랑하면 되게 애를 보듬어주구나. 혼인 신고를 마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뤄둔 결혼식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7월 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작은 딸에 전화가 왔어 휴대폰으로. 자살했다고 데려가라 이러더라고. 고라꾸는 뿌더라고. 성은이가 영안실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안이 없어가지고 뭐 진짜 무슨 말이고 갈기라.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문 올 때마다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놔뒀는데 없어지더라고요. 자꾸 왜 하는 말이 자꾸 그게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자꾸 미루면서 안 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지가 않아요. 이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다. 가 원치 않아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아내의 휴대전화를 숨겨왔다는 남편 이 씨. 그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던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무릎 꿇고 빌어. 너는 사과하는 행동이 덜 됐어. 나 그런 대화가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내의 휴대전화 속에는 부부가 나눈 메시지라고는 믿기 힘든 폭언과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아내를 대한 남편의 태도. 아내가 산 앞치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작된 폭언. 그로 인해 앞치마 하나조차 혼자 선택하지 못하게 된 지영 씨. 그녀는 어느새 라면 스프를 넣는 순서마저도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전문가에게 부부의 메시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자꾸 책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내 명령에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조종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죠. 전 이게 부부간에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정서적 가스라이팅의 일부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통제와 지배를 하는 행위, 가스라이팅. 결혼 후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되게 성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3주 전에 만났을 때도 술을 먹다가 도중에 약을 꺼내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약이야? 어디 아파? 이러니까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는 약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 해맑게 웃던 지영 씨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녀의 오랜 친구들은 말합니다. 둘이 뭐 싸울 때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낸다.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은 진짜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물건 집어 던지고 때리고 사과하려고 항상 무릎을 꿇는데요. 그렇게. 친구에게 힘겹게 털어놓은 그녀의 결혼 생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으리라 믿었던 딸 지영 씨가 견딘 신혼 생활을 믿을 수 없다는 가족들. 가족들 요각설하고 뭐 이런 줄 알았으면 진짜 못 만나겠죠. 저는 몰랐으니까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 사랑했던 남편의 폭언에 홀로 바다를 찾았던 아내.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은 남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그때 새끼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장모가 한 거라고. 내가 이거 다 말하면 판은 뒤집어지고 지금은 내가 나쁜 놈일지 몰라도 내가 다 말하고 나면 판은 뒤집어져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뭐 가족이 더 힘들게 했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막 구구절절 보낸 거죠. 오히려 지인들에게 아내의 죽음이 친정 식구들의 괴롭힘이라 주장한 남편 이 씨. 하지만 남편의 주장과 달리 지영 씨는 결혼 이후에도 가족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남편 이 씨가 아내의 죽음을 친정 식구 괴롭힘이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한테는 동생이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깜빡 들어두면은 나가 하면서 이 집에 내 맹으로 떠지니까 어머니 또 나갔어요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 나 어이가 없어.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나 깜짝 놀랐죠. 그래가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진 말다툼. 결코 보기 힘든 장모와 사위의 다툼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세비가 부족을 하대요. 저희한테 6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 6천만 원 안 빌려 거기서 공해가지고 그게 딱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해. 인사도 잘 안 해요. 거지로 그러더만은 나가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날 이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장모와 사위. 고시할 겁니다. 합의금 5천만 원 내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장모와의 몸싸움을 폭행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한 남편 이 씨. 남편과 엄마의 불화가 이어지자 답답한 마음에 가족과의 대화를 차단해버린 지영 씨. 이후 언니와 연락해서 화해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폭언과 통제, 그리고 장모와의 불화를 일으킨 남편. 과연 남편 이 씨의 입장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정신적 폭력은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가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사위와 장모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후 죄책감을 가졌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죽음 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29.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족들. 지영 씨는 마지막 메시지에서마저 착한 딸과 아내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파괴를 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특히 돌아가실 때 유서에서 아무도 원망을 안 했잖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이 불행은 나만 사라지면 끝나겠구나. 모든 이들한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두려움에 무엇 하나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없었던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칙에는요, 잔혹해요. 진단서 끊는 거 아닌 다음에는 처벌이 안 돼요. 맞아야 되고 칼로 찔려야 되고요. 두드려 맞아야지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정신적 정서적인 거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에서는 카운팅을 안 해요. 지영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이제 그녀가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